미국의 어느 가정집에서 엄마와 딸이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딸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 사진에는 미국인과 한국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당장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왜 한국인 사진을 꺼내냐고 화를 내는데요. 왜 엄마는 한국인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사진 속의 미국인과 한국인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라고 해요. 현재 미국에서 여행사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세계 각지를 소개하고 여행을 설계하는 일인데 정작 해외를 나가본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 마음속에는 늘 가보고 싶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외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시절에 겪은 일들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성실했단다.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 외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가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평생 보아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걸 불편해하셨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머니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실까 하고요. 엄마, 왜 외할아버지 말씀만 나오면 그렇게 심드렁해지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넌 아직 몰라.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라며 늘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어릴 적 저는 외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보다 외할아버지와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휠체어에 앉아 제게 한국의 풍경,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머니는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냉랭해지셨고 그것은 저와 어머니 사이에도 작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새로운 직장 때문에 외할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도움의 손길이 자주 필요하셨는데도 말이죠. 저는 외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그와 떨어지게 된 사실이 어린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께 왜 외할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먼 곳으로 가야 하냐고 물으면 엄마도 어쩔 수 없어. 너랑 나도 살아야 하잖니 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런 선택이 외할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다리를 다치셨고 그 후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던 이유로 어머니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불편해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께서는 한국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주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그들이 외할아버지에게 보여준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제가 어릴 적 여러 번 여쭤봤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넌 아직 몰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딘가 풀리지 않은 매듭을 가진 듯 보였고 그것은 가족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어머니가 이사 온 후 손도 대지 않았던 다락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먼지가 쌓인 상자와 오래된 물건들 사이를 뒤적이던 중 작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추억이라는 글자가 적힌 그것은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밝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넘기다 보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이 담긴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찍힌 사진인데 그 옆에 낯선 한국인 어르신이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어릴 적 기억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외할아버지 댁에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외할아버지와 그분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셨고 그 후 어머니가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어르신이 왜 외할아버지와 함께 계셨는지, 어머니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진첩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 사진에서 외할아버지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제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 댁에서 본 한국인 할아버지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분이랑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표정은 복잡했고 제게서 사진첩을 조용히 받아들곤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어릴 적 찍은 사진들 같아요. 그런데 외할아버지랑 저분은 어떤 관계이신지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사진첩을 품에 안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알게 될 때가 됐겠지. 저분은 네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셨단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외할아버지랑 연락을 이어오셨던 분이지. 그런데 그게 단순한 우정만은 아니었어. 그분은 네 외할아버지의 전우셨단다. 한국전쟁 때 함께 싸우셨던 분이야.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지. 그런데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사진첩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다리가 다친 이유도 그때 있었던 일이야. 그분을 구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다리를 다치신 사연이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때의 일을 자랑스러워하셨지만 난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어머니께서는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다친 다리 때문에 외할아버지의 삶은 많이 힘들어지셨지. 엄마는 그걸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고 그게 너무 괴로웠어.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제야 조금이나마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쟁이라는 비극의 결과로 아버지를 잃을 뻔한 공포와 부상을 감내하는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어머니께서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것이겠지요. 외할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신 건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느끼실 만한 이유도 있겠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외할아버지께서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셨던 건 분명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 아닐까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겠지. 외할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분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시곤 했으니까. 하지만 난 그걸 받아들일 만큼 강하지 못했나 봐. 그날의 대화는 제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다리를 다치신 이유와 어머니가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마음속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외할아버지와 한국전쟁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오래간만에 외할아버지를 찾아가 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저를 보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뵌 외할아버지의 모습은 조금 더 연로하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네가 나를 보러 와주다니 정말 기쁘구나. 무슨 일이 있니?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첩에서 봤던 사진과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중에 어떤 한국 분을 구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인가요? 외할아버지는 제 질문에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건 너의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란다. 사실은 그 반대였어. 외할아버지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전쟁 당시 외할아버지께서는 심한 부상을 입고 고립된 상황에 놓여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한국 군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할아버지를 구하러 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용감한 분이셨다. 그게 네가 사진에서 본 분이야. 내가 그분을 구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한 거란다. 어머니와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회와 감사의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몇 번 소식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지.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날 외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그분 덕분에 살아남으셨던 거구나.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쌓였던 외할아버지와의 오해를 풀어내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께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사과하시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래 잘못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엘리자베스, 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단다.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한국으로 출장 간다고 했지? 혹시 네가 그곳에서 내 친구를 찾을 수 있다면 내 대신 고맙다는 말을 전해줄 수 있겠니? 내가 그분 덕분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노라고. 저는 외할아버지의 부탁을 가슴 깊이 새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단순한 출장 이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감사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사이의 화해를 이어줄 그 여정을 저는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라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탑승구를 지나 공항 내부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것은 공항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고요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제가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밝고 환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바닥은 제가 걸어가는 발소리마저도 깨끗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공항 내 곳곳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외국인 여행자들을 돕기 위한 안내 데스크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정돈되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항 내부에서 들려오는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은 저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한국 관련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치며 내가 드디어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라 이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신선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첫 한국의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택시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 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을 보니 이곳이 외할아버지가 사랑했던 한국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느낌은 한마디로 따뜻하고 정돈된 환영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외할아버지의 부탁을 이루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며 공항을 떠났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단서는 그분은 춘천이라는 도시 근처에 살고 계셨다는 말뿐이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는 제게 목적지가 되었고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불타오르던 호기심과 사명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춘천으로 가기 위해 KTX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열차의 세련된 디자인과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되고 있었고 직원분들 역시 외국인 승객을 친절하게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저는 기대감을 안고 KTX에 올라탔습니다. 열차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습니다. 푹신한 좌석은 마치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처럼 편안했으며 충분한 다리 공간 덕분에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좌석 옆에는 작은 테이블과 함께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었고 창밖을 감상할 수 있는 넓은 창문이 마음을 한층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감탄스러웠던 점은 열차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휴대폰 충전 시설과 와이파이였습니다.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어서 여행 중에도 휴대폰 배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며 와이파이를 이용해 외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TX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 여정을 준비하며 정보를 검색하거나 연락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열차 내의 청결 상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좌석뿐만 아니라 통로와 화장실까지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열차 승무원분들이 주기적으로 승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고 안내하시는 모습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푸른 산과 들판이 이어졌고 곳곳에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KTX의 부드럽고 빠른 움직임 덕분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자연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심하게 여행자를 배려하는 나라구나.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사랑하셨던 이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춘천으로 가는 여정은 단순한 이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인프라와 세심한 배려를 경험하며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KTX는 제게 춘천까지의 길을 안내한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KTX에서 내린 후 춘천역에서 택시를 타고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넓고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신호등과 표지판이 체계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님께서 교통량이 적은 시골길로 접어들 때에도 도로 상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미국의 시골길은 종종 울퉁불퉁하고 정비가 덜 되어 있었는데 춘천의 도로는 어디를 가든 매끄럽고 잘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며 정확하고 빠르게 목적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도 길 찾기가 어렵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해 직원분께 사연을 설명드렸습니다.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하며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리자 직원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시고는 따뜻한 미소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의 이름이나 특징을 아시나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외할아버지의 전우셨고 전쟁 중 외할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시고 춘천 근처에 사신다고만 알고 있어요. 직원분께서는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비슷한 연세의 분들을 추려주셨습니다. 그러다 한 분의 이름에서 멈추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분이 맞을까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저희 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지금도 춘천 근교 작은 마을에 거주 중이십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알 수 없었지만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받은 후 복지센터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복지센터에서 받은 주소로 이동했습니다. 춘천 시내를 벗어나 점점 조용한 시골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오래된 벽돌집들 사이로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마당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느긋하게 나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감사해하셨던 그분일까?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사시는 분이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신가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깊게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요. 참전했었지요.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외할아버지와의 이야기를 설명하며 혹시 그분이 외할아버지를 구해주셨던 분이 아니실까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기억을 떠올리시는 듯하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혹시 리처드라고 했던 그 젊은 친구.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의 가족이겠구나. 그 순간 저는 그분이 바로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한국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왔나 보구나. 어서 들어오게. 멀리서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 외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너를 보게 되다니 참 감격스럽구나. 그때 안에서 나오신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저를 환영하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가정에서의 첫 식사에 설렘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국의 전통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그리고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된장찌개까지.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고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는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전쟁 시절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공감하셨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와줬는데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가는 게 어떻겠니? 날도 저물었고 우리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깊이 감사드리며 그날 밤 그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된 방은 한국 전통의 온돌방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진 방에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살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침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닥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 덕분에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방은 온돌이라고 해서 바닥을 데워주는 방식으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겨울에 특히 좋아. 한국에서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난방 방식이지.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온돌이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실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자 마치 포근한 품에 안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외부와 달리 방 안은 마치 따뜻한 온실 같았고 온돌방에서의 첫 경험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인연이 이어져 이렇게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죠. 그날 느꼈던 온기와 정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온돌방에서 푹 쉰 덕분에 아침에는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걷고 창문을 열었을 때 제가 마주한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밤새 내린 하얀 눈이 온 마을을 덮고 있었고 주변 산들은 설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눈 덮인 풍경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창문 옆에 서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 도로가 막히지는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어릴 적 미국에서 큰 눈이 내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도로가 눈에 파묻혀 며칠 동안 고립되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걱정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께서는 여유로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한국에서는 눈이 오면 금방 정리한단다. 도로가 막힐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곧바로 할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창밖에서 부웅 하는 낮은 소리가 들려 창문을 내다보니 도로 위를 제설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설차는 쌓인 눈을 순식간에 정리하며 도로를 깨끗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단다. 눈이 오면 바로 제설 작업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도로가 며칠 동안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제설 작업도 느리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눈이 내린 후에도 일상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설차가 도로를 깨끗하게 정리한 덕분에 걱정하던 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얀 설경과 깔끔히 정리된 도로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연을 즐길 줄 아는 동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설경을 바라보며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과 할아버지의 다정한 말씀,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제설 시스템은 제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눈이 내려도 길이 막히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의 하루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나며 한국 할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외할아버지께 꼭 안부를 전해달라며 문시우를 불키셨고 저 또한 이 소중한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돌방과 가족의 따뜻한 환대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춘천에서 한국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은 후 저는 KTX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 내내 느꼈던 한국의 체계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얼마나 여행하기 좋은 나라인지 실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도 여전히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운영되는 공항 시설 덕분에 출국 준비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니 이번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천에서의 따뜻했던 만남과 한국의 특별한 문화들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전쟁 시절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도 피어난 우정,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는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온돌방에서 느꼈던 포근함, 설경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된 도로와 제설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배려와 친절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와 한국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푸시고 직접 한국을 경험하며 제가 느낀 따뜻함과 특별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어머니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으니 어머니께서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더 큰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엄마와 함께 다시 한국에 오자. 이번에는 내가 엄마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줄 차례야. 이렇게 제 첫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이번 여정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만남과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간직한 채 저는 앞으로의 한국과의 인연을 기대하며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